자,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엑셀 기초부터 중급까지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열으시면 편집 사용을 누르시고 콘텐츠 사용도 누르시고 1급의 함수는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를 배우지만 3분의 2 정도는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그 함수를 보고 어떻게 내가 이 함수가 뭐지?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어 단어 10개만 외우면 돼요.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쉽게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다룰 거고, 여기에 있는 기본 함수 좀 엑셀을 안다고 하니까 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이걸 보기 전에 오늘은 영어 단어 10개랑 엑셀의 개념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에 해당하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배열 함수 공식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을 외워서 오면 돼요. 그러면 내일에 그 배열 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시저를 하면 이제 우리는 그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오늘 하는 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은태 씨가 알겠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얘기하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둘이 수업하는 거니까. 자, 엑셀을 했다니까 알잖아. 이 영어를 뭐라고 해요? 그치. 그런데 얘를 열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엑셀에서는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을 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 그래서 이 영어 단어가 10개가 나와요. 10개.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풀려면 여기 안에 있는 10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BCD를 열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열인지 행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 처음 하는 사람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잖아요. 영어라서 열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열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ABCD를 기준으로 옆으로 가면서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은 옆으로. 이게 옆으로가 되게 중요해. 옆으로 땡기는 게 영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A열, B열, C열, D열 이거는 옆으로 가면서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얘는 행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숫자라고 해요. 숫자. 알겠죠? 숫자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행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행렬이 뭔지 모르겠지만 행렬 배웠잖아. 뭐 이렇게 대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ABCD 써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엑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뭐냐면 내가 만일에 이 셀을 선택을 하면 얘는 C열에 있는 3행에 있는 C3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셀에 숫자나 값이 들어가서 그거를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영어 단어 2개 나온 거예요. 2개. 그래서 여기 B5셀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B5셀을 선택을 하니까 얘는요. B열에 있는 5행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영어 단어 10개랑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커서의 쓰임이에요. 커서의 쓰임. 나는 요 모양을 반창고라고 하거든요. 반창고의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김종국에 이거를 더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창고는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위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이 화살표의 역할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동. 무브예요, 무브.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는 이렇게 밑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자동 채우기, 자동 계산, 복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이라고 썼어요. 내가 여기서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요. 1이라고 썼어요. 플러스 모양일 때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플러스에 플러스가 생기죠? 그렇죠? 이 커서의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쓰임이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엑셀을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얘를 요렇게 선택을 했다 쳐보세요. 요렇게 선택을 했는데 만일에 4, 5, 6만 다시 선택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위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데 자, 우리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화살표인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가 사라져.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엑셀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반창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창고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기본 함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총점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표를 기준으로 이 총점의 자리는요. 누구의 자리야? 김종국의 총점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 더해서 총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얘 더하기 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엔터를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한 다음에 평균은 이 더한 값에서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을 해도 라고 하면 평균도 다 구해져요. 이렇게 한 번에 다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식을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합계를 구할 때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 평균은 그 개수대로 나눠줘야 되고 이 식을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 함수만 알고 있으면 컴퓨터가 자기가 계산을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중간값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함수만 알고 있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를 쓸 때는요.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 SUM이라고 써볼게요. SUM이라고 쓰니까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많은 함수들 중에서 3분의 1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의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 이름을 쓰고 이 함수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라고 써있어요. 썸은 쉬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야 라고 알지만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는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 저렇게 블록이 씌워지면 q 옆에 있는 탭키를 눌러보세요. 탭키를 딱 누르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려요. 이게 함수의 시작이에요. 함수의 시작. 그래서 가로가 닫히면 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 준 게 함수거든요. 그런데 커마 1급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니까 세 번째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넘버라고 써있잖아. 그렇죠? 자, 세 번째 영어. 오늘은 이 영어 단어 10개만 외우면 돼. 자, 넘버. 얘는요. 영어 단어 그 10개를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영어 단어가 넘버잖아요. 그렇죠? COL, 컬럼이 있었고 로우가 있었고 넘버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숫자.
그러면 컴퓨터한테 썸이라는 함수를 계산해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그러면 넘버를 집어넣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보세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얘는 더하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반창고 모양으로 이거를 더해줘 라고 해주면 바로 계산을 해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뭐 다른 부분도 한 번에 계산이 되겠죠.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AV, ER만 쳐도 블록이 씌워지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태크를 누르면 똑같이 넘버가 나와있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랭크라는 함수도 배웠나요? 랭크라는 함수가 기본 함수는 아니에요. 기본 함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코마 1급에서는 랭크 함수는 안 나와.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기초 함수기 때문에 랭크라는 함수는 안 나오지만 이게 왜 있냐면 개념을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하려면 자 컴퓨터한테 랭크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넘버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점수를 기준으로 등수를 구한다고 하면 이 넘버에 141점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컴마. 은퇴씨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 시험 딱 보고 나면 어떻게 해? 공부 잘하는 친구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몇 번이야 물어보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뭐해? 틀렸네 맞았네 얘기하잖아. 나는 그렇게 애들이 쉬는 시간에 내 자리에 와가지고 내 시험지를 그렇게 뒤져. 나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애들이 내 시험지를 보면서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친구한테 몇 개 틀렸어? 물어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 나 쟤보다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하잖아. 랭크라는 함수가 그거예요. 내가 컴퓨터한테 랭크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숫자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 그랬냐면 REF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네 번째 영어 단어 나왔죠? 자, REF, 자, 여기서 REF, 레인지, 어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영어 단어는 범위야, 범위. 요거 세 개네. 그래서 요 세 개가 함수 안에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야 돼. 라고 자동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요. 내가 등수를 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141점 넘버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REF 레인지 어레이라는 거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등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넣을 거예요. 가로를 닫았어.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등수를 평균이랑 통평 구한 것처럼 내려보니까 등수가 이상해. 그쵸? 그쵸? 절대 참조를 안 했습니다. 그쵸? 은퇴 씨는 다 아는데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할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절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이 부분이 엑셀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커마 2급은 이 절대 참조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합격해, 문제가. 그런데 커마 1급은 이 절대 참조를 응용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좀 해줘야 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절대 참조라는 거는 절대 참조를 안 해서 등수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쵸? 절대 참조라는 거는 내가 앞에다 했어요. 앞에 이 부분에서 내가 밑으로 한 칸 땡기면 아까 영어는 옆으로 땡기는 거고 숫자는 아래로 땡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밑으로 땡기면 얘가 8이 9가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하나씩 증가돼서 값이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상대참조. 상대참조는 내가 상대적으로 행이나 열값이 하나씩 증가될 때 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여기서 얘의 값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엔터를 치면 뭐가 돼요? 141이 되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얘가 D8이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 참조로 이렇게 구해지고 옆으로 당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G가 H가 되고 I가 돼서 이렇게 옆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G8을 기준으로 G8부터 G17을 기준으로 밑으로 한 칸 당겼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증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밑으로 당겼기 때문에 얘는 8이 9가 되고 얘의 범위도 9가 되고 18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당겼을 때 G9가 되는 건 맞지만 녹색의 범위는 이렇게 김종국까지 같이 껴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야지만 제대로 된 등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보면 얘는 283이 되는 건 맞는데 상대 참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 녹색의 범위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는 절대 참조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풀면 이렇게 되겠죠? 는 랭크라는 함수를 썼을 때 넘버를 집어넣고 ref range array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네 범위를 집어넣고 깜빡깜빡일 때 절대 참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F4를 씌우면 달러가 영어에도 붙고 숫자에도 붙어요. 그렇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대로 된 등수가 구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 자, 커마를 읽으면요, 요 부분 알아야 돼요. 요 부분. 자, F4를 씌웠어요. 그럼 나는 얘를 밑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요 상태에서 내가 밑으로 당기면. 그쵸? 141이 되겠지. G8 값이. 얘를 옆으로 당기면요. 그쵸? 왜냐하면 요렇게 달러가 붙어서 절대로 안 변하는 값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F4를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 변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F4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해, 안 변해?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고. 그쵸? 이렇게 뿅 나오겠지? 그쵸? 문테스트는 이 부분은 필요 없겠다. 그쵸?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배열 함수를 할 때 변하냐 안 변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부분만 합시다. 나중에 어떤 게요? 그치.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부분. 밑으로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 이 변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보면서 또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논리 함수로 넘어가봐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웃으면서 가게. 자, 논리 함수는요, 이거는 잘 나와요. 논리 함수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는요, 논리 함수는 엑셀에서 조건이에요. 조건 함수고 얘는 if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가 if라는 함수를 열면 조건이 와. 조건이 오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참값이 오고 아닐 때 거짓값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f라는 함수를 열었을 때 참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을 만들면 이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 우리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은 우리지만 계산은 컴퓨터가 해서 여기 있는 값이 A를 넣고 B를 넣는다고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겠죠? 앞에 있는 조건을 계산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야, 주인님이 넣어준 조건이 참이야 라고 하면 두 번째 넣어주는 값을 불러오고 이 조건이 거짓이야 라고 하면 세 번째 넣어준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죠? 거짓이니까. 자,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3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1,2라고 했어. 그럼 얘는요? 2.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 이거 두 개랑 밑에랑 차이점. 뭐예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엑셀에서는 문자열을 쓸 때는 꼭 큰 따옴표로 싸줘야 돼요. 큰 따옴표로 싸줘야 되고 숫자를 쓸 때는 안 써도 돼. 그래서 얘는 숫자니까 큰 따옴표는 안 썼어요. 그런데 엑셀에서 숫자는 숫자지만 이렇게 크거나 같다 80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숫자랑 기호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숫자지만 문자랑 숫자랑 더해지면 얘는요 엑셀에서는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 얘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싸주긴 싸줘야 돼. 이건 좀 이따 얘기. 자, 그러면요 여기에 총점이랑 평균을 구하고 전체 평균을 일단 구해보세요.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전체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균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나는 합격이라고 주고 불합격이라고 줄 거예요. 80점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 3이 크다 5보다 조건을 처음 만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3이 크다 5보다 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으면 돼요. 3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 5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야 이거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3이 5보다 커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아니야 거짓이야 틀렸어 다가 라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3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5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합격 여부를 따질 때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준다고 했을 때 3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임의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의 값과 그쵸? 그 다음에 5의 역할을 하는 거는 크거나 같다 80이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가 상대 참조 때문에 어떻게 돼요? H7이 8, 9, 10, 11 되면서 마저 틀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를 구하면 우리는 여기 true, false 앞에 if를 씌우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if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고 참과 거짓값을 넣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엄청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조건 함수, 논리 함수가 나오면 일단은 순서가 true, false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만들어서 이게 식이 길어지든 안 길어지든 여하튼 if 함수가 나오면 true, false, 참거짓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if를 씌운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if 함수를 씌우면 논리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블럭에 씌워졌을 때 탭키를 누르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안에 쓰여진 거를 한번 봐보세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했잖아. if 함수의 가로를 열면 조건이 와. 조건. 우리가 지금 3이 5보다 커 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마저 틀려라는 걸 계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컴마. 그 다음에 봐보세요. 불이 켜지는 게 value if true란 말이에요. value는 값, if는 만약에 true라면. 그죠? 참값으로 나는 합격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 불합격을 줄 거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컴마를 하니까 value if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영어 단위 10개를 가지고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어를 보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value if false니까 거짓 값을 넣어야 돼 라고 하고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true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값이 뿅 들어가죠. 자, 평균을 기준으로요. 전체 평균보다 크면 평균 이상, 그렇지 않으면 평균 이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아까 3이 5보다 커 라고 하는 것처럼 얘가 크니 79.6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냐면, 자, 이미의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요 10점인데 제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점을 10점으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 평균이 바뀌고, 이 평균이 바뀌면 우리가 갖고 왔던 얘의 값이 바뀌니까 얘의 값도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절대 참조를 하는데 그 전에 셀 값으로 바꾸는 거지. 79.6을 전체 평균의 셀 값으로 바꾸되 우리는 F4를 씌우면 얘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값이 바뀌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셀 값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true, false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앞에 다시 if를 씌우는 겁니다. if를 씌워서 얘가 참일 때 평균 이상이라고 쓰고 거짓일 때 평균 이하라고 쓰는 거예요. 조건 함수는 일단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true나 false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딱 거짓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뿅 넣어주면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몇 명인지 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함수에 얘기는 안 하고 왔지만 count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unt 함수를 쓰는데 뒤에 if는 뭐라고 했어요? 논리함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count에 if가 더해져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게 되는 거예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count 숫자를 세는데 if 뒤에 조건이 붙었어 라고 하니까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탭키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됐냐면 range, ref range array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범위를 넣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count if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합격 여부에서 합격을 세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range 이 범위 안에서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10개 중에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이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value가 있고요.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value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값이래. 근데 엑셀에서는 그냥 값이에요. 값이고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가 이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는 뭐 보시면 알겠죠?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옆에다 써볼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자,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 라고 했을 때 range를 집어넣고요. 크라이테리아 여기에 큰 따옴표하고 합격이라고 써줘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합격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셀값을 불러도 됩니다. 셀값으로 딱 클릭을 하면 L8을 클릭을 하면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L8 셀에 들어가 있는 합계가 몇 개야? 라고 카운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배웠잖아. I7, I16을 F4를 씌우면 얘 위에는 절대 참조로 되고 L8이 밑으로 당기면 밑에 불합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한 방에 세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뿅 내리면 불합격은 4명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성적 매길 때 학생들 A 플러스 몇 명, B 플러스 몇 명, C 플러스 몇 명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 불합격 이것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다 써놓고 내가 하나씩 넣을 때마다 카운트 되는 걸 보고 A는 몇 명 더 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따져서 집어넣는 거지. 편리하게. 자, 그런데요.
자, count 숫자를 세는데요. if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 평균이 80점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조건이 평균이 80점이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레인지의 범위를 집어넣고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80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건에 숫자니까 80이라고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를 딱 쓰니까 얘는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80점, 평균이 80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는 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80 앞에? 기호, 부등호. 그쵸? 크거나 같다라고 쓰되, 아까 기호랑 숫자랑 합쳐지면 문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싸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6명이 나오는 거죠. 자, 6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균 이상인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평균 이상인 사람들의 총점인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내가 카운트에 if,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랑 내가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um if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자, sum if라는 함수를 쓰되 sum,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탭키를 누르니까 얘는요, 영어 똑같잖아요. 그쵸? range criteria는 count if랑 똑같아요. 레인지는 범위를 집어넣어야 돼 라고 했더니 그 범위는 뭐? 조건의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범위를 집어넣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주되 컴마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평균 이상을 세줘 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count if랑 똑같죠? 컴마를 하니까 sum range 합계의 범위를 넣어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sum range를 보고 여기에는 합계의 범위를 집어넣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점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총점의 범위를 넣어주되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뭘 해줘요? F4를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평균 이상의 값과 평균 이하의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sum if고 자, 그런데 이렇게도 구하고 싶잖아.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평균이 90점인 사람들만 총점의 합계를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리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아니라 조건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는데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영어에 s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if에 s가 붙으면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딱 되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을 더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키를 딱 누르면 얘는요. 조건들이 됐을 때는 뭐가 먼저 와요? 그쵸? sum range가 먼저 오잖아. 그럼 우리가 sum if를 그냥 글씨로 외우면 그냥 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힌트를 보고 입력을 하면 sum if가 됐을 때는 복수가 됐을 때는 sum range가 먼저 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영어를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sum range를 넣었어. 그럼 criteria range 조건의 범위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범위. 그러면 내가 여기 평균 평가에서 넣을 테고, 컴마 criteria를 첫 번째 조건, 그쵸?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 이 순서대로만 넣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준다. 그쵸? 이게 sum if, average if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조건들이 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average range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누르세요. 요거 나왔어?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기본 함수를 했잖아요. 기본 함수 앞에 D자가 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엑셀에서는 잘 안 나와.
커마 2급은 잘 나오는데 커마 1급에서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건 왜냐면 XS에서 도메인 함수라고 나와요. 여기서 순서만 바뀌었어. 순서만 바뀌어서 이 도메인 함수를 또 잘 이해를 하면 아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해하면 도메인 함수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링 하는데 앞에 고급. 그래서 고급 필터라는 함수랑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은태 씨가 뭘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혹시 알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는 문제는요. 기출문제에 항상 1번이 2번으로 나와요. 100번 시험 보면 100번 다 나와. 고급 필터. 그래서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딱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1번을 봐봐요.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야? 그치? 직급이 대리. 은퇴 씨는 되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따질 때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를 찾아야 돼.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문제를 보고요. 이 조건이 뭔지 뭘 구하는 건지 이거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열함수에 보면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직급이 대리야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 성별이 남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뭐 이런 거. 요렇게 조건을 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거를 해야 되거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조건이 뭐야? 라고 하면 대리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필드명이랑 그 다음에 값이랑 직급이 대리. 그러면요 요거예요.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를 찾아도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sumif를 써서 구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sumif를 써서 구한다고 하면 아까 일단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는 거 그렇죠? 해피를 눌러서 이 범위 안에서 콤마 크라이테리아 대리를 집어넣고 콤마 기본급의 합계 얘네들의 범위 이렇게 평 집어넣으면 28,500원이 구해진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면 dsum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컴퓨터한테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함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너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표에서 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컴마 그랬더니 그 다음 영어 단어 나왔네. 필드라고 나왔어요. 필드. 컴퓨터가 필드 어느 필드에서 구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필드를 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C12? 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내가 구해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데이터 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직급이 대리인 조건은 만들었어 이미.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기본급의 합계잖아. 그러면 필드는 기본급 필드를 선택하는데 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 뭘 넣어야 돼? 자 1번 2번 3번 1번 왜 서냐면 필드라고 써있잖아. 2번, 3번이라면 REF 레인지 어레이가 붙는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헷갈릴 리가 없다고. 필드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급 필드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 4를 넣어도 되지만 1, 2, 3, 4, 4라고 넣어도 돼. 필기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거 4라고 넣어도 돼요. 4. 그쵸? 여하튼 그 다음에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집어넣어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직급이 대리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은 값이 뿅 나오겠죠. 자, dsum이라는 함수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아잖아요. 도메인 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필드명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필드랑 데이터베이스 다리만 바뀌는 거예요. 원본, 조건 이렇게. 요게 도메인 함수예요. 도메인 함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에 기본급이 들어가겠지. 원본에 표1이라는 이 표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조건은 엑셀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직급은 대리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는 대리를 찾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도메인 함수 할 때 한 문제를 그냥 맞추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봐보세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이래. 얘는 조건이 몇 개? 조건이 두 개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해 직급이 부장이야? 이건데 자, 이 두 번째 조건은요. and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or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5월이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and와 or 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름이 김별이고 직급이 부장이야. 이름이 김별이거나 직급이 부장이에요.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도희야 이대리 도희 가가지고 민대리 저기 가가지고 김 부장 좀 불러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희 가서 이름이 김씨인 사람을 찾았어. 직급도 부장인 사람을 찾았어요. 김 부장님 사장님이 오시래요 라고 해서 김 부장이 가면 괜찮아. 맞죠? 그런데 이름은 김씨야. 근데 직급이 대리야. 김대리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나죠? 자, 이름은 이씨야. 이름이 이씨야. 직급이 부장이야. 이 부장이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 대리가 가면 얘는 깔리는 거야. 맞지? 자, and라는 함수는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할 때만, true일 때만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or이라는 조건은요. 이렇게 같은 행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행에 쓰는데 이 얘기는 김씨이거나 직급은 상관이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상관이 없고 직급이 부장이면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는요. true, false라도 true, false라도요. 값이 있어요. 그쵸? 얘는요. false, true라도 값이 있어요. 얘는 김 부장이면 사장님이 좋아하겠지? 뭐만 안 돼? 이 대리만 안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or라는 조건은 저렇게 다른 행에 쓰지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and와 or 함수는 기출문제 2번, 3번에 이걸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게 항상 나와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게 좀 헷갈려. 처음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and와 or 개념을 설명하려고 여기 온 거야.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페이지 다운 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로 돌아가 보세요. 이걸로 눌러서 와도 돼요. 자, 일단은 평균을 구해봅시다. 여기 평균을 먼저 구하고요. 자, 합격 여부 1의 조건은요. 엑셀과 인터넷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나는 합격을 줄 거예요. 80점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엑셀도 80점이 넘어야 되고 인터넷도 8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다 80점을 넘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and라는 함수를 여는 거예요.
자, AND도 함수입니다. 이 수가 모두 true면 true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탭키를 눌러서, 자, 이제근의 x의 점수가 3이, 크거나 같다 5야? 이것처럼. 이제근의 x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이게 A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근의 인터넷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니, 요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얘는요, 이렇게 true, false로 계산이 되잖아요. 장날의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랑 70점인데 왜 false야? 그치? 왜냐하면 암만 100점 맞았어도 인터넷 70점이니까 거짓이 됐으니까 거짓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true, false가 계산이 됐으면 우리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탭.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AND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잖아. 그럼 방향키 위에 보면 AND 키가 있어요. AND 키를 딱 누르면 제일 끝으로 가잖아요. 그죠? 컴마. 여기는 3일 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되죠? 자, 그랬더니 합격한 사람이 2명뿐이 없어. 그래서 조건을 좀 바꿨어요.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엑셀 인터넷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합격을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A 조건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자, 그러면 A 조건이요. 평균이 80점 이상이니 이게 A 조건. 그쵸? 그런데 이거나로 연결됐으니까 OR로 연결됐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엑셀 인터넷 점수 두 개 다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은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A 조건, B 조건이 뭘로 연결된 거예요? 그쵸? 요거죠? 그런데 B 조건은요,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B 조건이 AND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B 다시 1이 오고, B 다시 2가 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조건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OR라는 함수를 열어서 평균이 크거나 같다 80점이거나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이제근의 얘가 크거나 같다 70점, 인터넷도 크거나 같다 70점, AND 가로 닫고 OR 가로. 그리고요, true, false를 계산했으면 밑으로 좀 내려봐. 밑에까지. 그래서 밑에도 true, false가 나오면 제대로 된 거지만 저 밑에 값이 뭐 샵 5, 6 값이 나오거나 REF 값이 나오거나 그러면 아 내가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식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if 함수 씌워서 가서 얘가 3일 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잘하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자, 요 논리도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것도.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미, 양가 이거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평균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90점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90점 이상이 되면 얘는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 if 함수 써가지고 얘가 3이면 나는 수를 줄 거예요. 그쵸? 얘가 거짓이면 우, 미, 양, 가 중에서 골랐을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수랑 우미양가 나눈 것처럼 우랑 미양가를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수랑 우미양가 나눈 것처럼 우랑 미양가를 나눠주려면 저 90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90을 뭘로 바꾸면 돼? 우랑 미양가를 나누고 싶으면. 그치? 얘가 80이고 얘가 80이고 얘의 창값은 우가 되고 얘의 값은 미양가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요 얘를요 복사를 하세요. 지금 바꾼 이 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우미양가 자리에 얘를요 붙어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랑 미양가랑 나누잖아. 미랑 양가 똑같이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조건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 거짓값 안에 조건이 들어가서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의 우, 나머지는 가. 이렇게 해주면 값이 뿅 수가가 되겠지. 그죠? 요거 되죠? 요거가 되면 되게 잘하는 거야. 잘 이해가 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 쓰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이렇게 조건을 안에 만들고 안에 하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거든요.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문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참조함수. 참조함수는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은태 씨는 뭐라 그럴 거야? 90만 원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표 1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표 2가 있기 때문에 박상민 가장은 기본급이 9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90만 원을 얘기하고 직급수당은 9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김미정의 직업 코드, 직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직업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참조함수는 뭔가 이렇게 참조할 만한 표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양이 요렇게 된 표가 있고 요렇게 된 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표가 요렇게 돼 있으면 수직으로 돼 있으면 얘는 V, 버티칼을 생각해서 V이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H룩업 쓴 거예요. 호리젠탈, 호라이즌, 호리젠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H룩업을 쓰는데 자, 하나 더. 자, 얘는요. 아니, 이거부터 볼까요? 얘는요. V를 써야 돼요? H를 써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주민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 거 두 개랑 차이점. 밑에 거 세 번째 표랑 위에 두 개랑 차이점. 위에 두 개는 가장이라고 써있고 90만원, 9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코드가 5라고 써있고 회사원이랑 70V라고 써있어요. 정확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값. 그렇지만 밑에 세 번째 표는요. 내가 심형래의 주문금액 5만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 5만원이 4만원, 8만원 사이에 있잖아요. 애매한 값,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얘는요. 옵션으로 애매하고 유사한 값을 찾아줘 라고 해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false라고 해서 0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룩업을 쓰되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가 정렬됩니다. 이제 요만큼만 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헷갈리기 시작하면 탭키를 누르면 돼요. 탭키를 딱 누르면 자, 룩업 밸류라고 나왔어요. 그쵸? 룩업은 찾는 거, 밸류는 값이라고 했잖아. 컴퓨터한테 V룩업 좀 해줘 라고 했더니 뭘 찾는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지금 기본급을 물론 찾아오고 싶지만 뭘 기준으로 찾는 거야? 아까 우리가 눈으로 풀 때 그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일단은 박상민의 직급에 해당하는 가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가장을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 가장이 lookup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은 여기에도 있고 이 표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의 가장을 선택을 하면 나는 얘를 밑으로 쫙 당겼을 때 엄정화서부터 장의성까지 한 방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ookup 밸류 이거를 해서 갖고 와도 되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 박상민의 가장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한테 C7의 값을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래요?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표의 범위.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 표에서 찾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VLOOKUP은 내가 선택한 이 표를 기준으로 첫 번째 열에서 이 내가 lookup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가장이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표를 다 넣으라고 하거든요. 편의상. 자, 이렇게 표를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그죠? F4 걸어줘야지. F4 걸어주고 컴마. 자, 여기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COL은 0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몇 번째 열까? 내가 지금 기본급에서 찾아오고 싶어. 그러면 몇 번째? 세 번째가 아니지. 여기서 직급, 기본급, 직급 수당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컴마. 여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 0. 엑셀에서 true는 1, false는 0. 이렇게 해서 값을 집어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얘는요 HL이라고 써가지고 똑같이 뭐 lookup value가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설명을 볼까요? 보세요. 얘는요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넣어준 표에서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한 행에 같은 열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내가 지정한 열 값을 집어넣으면 그 첫 번째 행에 찾은 값에 해당하는 그 행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게 lookup 함수라고요. 그러면 내가 탭키를 눌러서 수명 내의 주문 금액을 선택하고 컴마 테이블 어레이 이 표에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왜냐하면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이니까 1 사이의 값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죠. 이게 VLOOKUP, HLOOKUP. 기출문제에서는 이 lookup이랑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컬럼 인덱스가 됐든 로우 인덱스가 됐든 그 값에 함수를 또 씌워가지고 상대 위치 값을 아까 얘기한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이 변환되면서 나오는 결과값을 문제를 푸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로우 인덱스 넘버나 컬럼 인덱스 넘버에 따로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게 VLOOKUP, HLOOKUP 함수고 날짜와 시간 함수요. 이거는 은태 씨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 사용하면 돼. 요거는 뭐 따로 하지 않을게요. left, right 이 문자열 함수는 네, 이것도 뭐 문자열 함수도 요거만 문자열 함수만 볼까요? 자, 여기서요. length라는 함수가 있어요. 텍스트 문자열 내에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텍스트를 집어넣어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문자열이니까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얘는 11도 있다야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는 9글자잖아. 근데 엑셀에서는 요 띄어쓰기도 한 글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얘의 값이 텍스트를
글씨로 쓰거나 아니면 셀 값으로 불러와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left라는 함수는요, 왼쪽이에요. 왼쪽. left. 내가 여기에 있는 값에서 콤마 왼쪽으로부터 몇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 캐릭터 세 글자만 갖고 와 라고 하면 내가 넣어준 더 범위에서 하나, 둘, 셋 왼쪽에서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게 left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밑으로 내려도 엑셀 배 세 글자, I 띄고 L 세 글자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자, right 함수는요. left는 왼쪽이지만 right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컴마, 넘버 캐릭터 오른쪽에 네 글자를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요. 6525라고 갖고 옵니다. right 함수라고 해서 5256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5256을 갖고 오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지. 인간을 이제, 부시려고 하는 거지. 컴퓨터는 절대로 저렇게 거꾸로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네 글자라고 하면 오른쪽서부터 네 글자로 가서 6525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보세요. 내가 6525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얘랑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근데 틀렸대. 왜 틀렸을까? 맞아요. 자,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6525는 우리 눈에 보이는 6525 숫자로 보이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6525랑 비교했을 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일 경우에 쟤를요, 숫자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기술 문제를 풀 때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어떤 숫자 값을 따오잖아요. 뭐 일련 번호를 따오면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1을 안 해주면 얘는 틀린 값이 나와요. 왜? 컴퓨터 그냥 내가 숫자는 1이야 라고 비교했을 때 이게 문자의 1이니까 얘는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문자열 함수 할 때는. 자, mid라는 함수는요. 중간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텍스트에 빼기 2를 갖고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컴마를 했을 때 얘는 넘버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타트 넘버라는 게 불이 켜졌잖아요. 스타트 넘버는 시작하는 숫자잖아. 그럼 나는 저기서 빼기 2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몇 번째? 빼기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그렇죠. 7번째에서 몇 글자? 그렇죠. 2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만일에 빼기 2에서 빼기 다음에 있는 2를 갖고 오고 싶습니다. 뭐라고 써야 돼? 빼기 다음에 있는 숫자 2. 아니. 자, 지금 7,2라고 두면 저기서 빼기 2를 갖고 오잖아요. 나는 지금 빼기 다음에 있는 2만 갖고 오고 싶어. 그치? 8에 몇 글자? 한 글자. 그쵸? 배우만 갖고 오려면. 밑에 배우만 갖고 오려면. 그치? 3에 두 글자. 그치? 러브를 갖고 오려면요. 그쵸? 3,4가 되는 거지. 그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요, 성별만 일단 구해봅시다. 성별만. 여기서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요. 여기 8번째 글자를 한번 갖고 와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8번째 한 글자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21, 22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나는 얘가 1일 때 우리 그 주민번호 보면 우리가 1일 때 남자고 2일 때 여자잖아요. 2000년대는 3일 때 남자고 4일 때 여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는 1이야? 라고 해가지고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라는 if 함수, 조건 함수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if 씌우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조건부터 만들자고. 응? 그래서 여기서 는 1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요, 전부 다 false가 나왔어? 왜 그래요? 전부 다 false가 나왔어. 어디에? 그치. 미드 앞에다 하든 뒤에 하든 곱하기 1을 해줘야지. 그죠?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if 함수를 먼저 써가지고 조건식을 다 써놓고 이거를 딱 찾으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찾기가 어려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찾으면 그 단계에서만 고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숙달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값에 남자, 여자 이렇게 뿅 넣어주면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가 뿅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엑셀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 바로 합시다. 배열 함수도 할 수 있겠다. 자, 홈에서요. 배열 함수를 눌러보세요. 배열 함수. 배열 함수는 공식이 필요해요. 공식이 총 8가지예요. 8가지인데 4개만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가 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 함수라고 하면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개수를 세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합계를 구하는 공식에 sum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 sum과 if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um을 사용하는 공식 2개, sum if를 사용하는 공식 2개.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얘가 합계를 구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를 먼저 따져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조건이 하나야, 2개야,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맞는 공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배열함수. 그렇게 안 풀면 풀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는 계산 문제 중에 2문제 나와요. 2문제. 5문제 중에 2문제. 요즘에는 근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전 기출문제를 보면 전부 다 2문제씩 나와요. 2문제씩. 그러니까 비중이 높지. 그냥 함수 문제가 2문제, 배열함수 문제가 2문제, 사용자 정의 문제가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부터. 자, 합계 개수를 세는 건데 합계를 구하는 공식에 sum을 사용하는 공식 중에 조건이 하나일 때 성별이 아니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 구할 때 그게 조건이 하나잖아. 그럴 때요. sum 함수를 쓰고요. 조건이 하나일 때 열었다 닫았다 가로를 해주는 거예요. 가로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합계를 구할 때는 범위가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범위. 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달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남거든. 엔터.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 자, 조건이 2개일 때 구하는 거는요. sum.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됩니다. 요게 조건이 2개. 직급이 성별이 이씨이고 직급이 부장인 사람인 경우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 범위가 기본급의 범위가 되겠지. 그죠? 이게 두 번째 조건. 되죠? 별거 없지? 그냥 가로만 해준 거야, 가로만. 자, sum과 if를 사용하는데 배열함수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sum 안에 sum if가 아니에요. sum 안에 if가 들어가. 해. 따다다다다다 하고 콤마가 와. 범위. if 가로 닫고 sum 가로를 닫아요.
자, 이게 조건이 하나일 때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함수의 공식이에요. 자, if 함수는요, 가로를 열면 뭐가? 조건이 오잖아.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쓸까? 조건이 두 개일 때. 자, 는 sum 안에 if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콤마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조건이 두 개일 때 공식이에요. 요거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저기 조건이 하나인데 저기에 가로를 치잖아? 그러면 계산이 안 돼. 그냥 일단은 첫째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니까 공식을 꼭 써놓고 그거에 맞는 공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푸는 게 배열함수예요. 자, 4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 자, 개수는요. 요거예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되 범위 대신에 개수일 때는 범위 대신에 1이에요. 범위 대신에 1. 그러니까 내가 합계 개수 요거만 제대로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놓고 개수일 때 범위 대신에 1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를요 꼭 외워야 돼. 배열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안 외우면 어려워. 안 외우면 어려운데 이거를 외워서 그 공식을 쓸 수 있으면 60%는 맞춘 거예요. 배열함수. 설명을 해줄게. 자, 남자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배열 수식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성별이 남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구하여 이용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문제에 주어져요. 배열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런데 얘는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따질 수 있는 건 뭐? sum을 사용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지금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조건이 뭔데? 성별이 남이야? 그거잖아, 그치? 그럼 조건이 하나인 sum을 사용한 배열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일단. sum.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 다 닫고. 그 다음에 이 범위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금액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금액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의 범위. 그런데 배열함수는 뭐냐면 짝꿍끼리 계산한 거예요. 짝꿍끼리. 내가 범위를 C2부터 C6까지 넣어줬잖아.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은 B2부터 저거에 해당하는 B2부터 B6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을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로 안은 조건이라고 했잖아. 성별이 남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왜? 짝꿍이 돼야 돼. 짝꿍. 는 조건이 남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엔터로 치면 계산이 안 돼. 배열함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왼쪽 키를 기준으로 왼쪽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32,000원 나왔어요? 자, 설명을 해줄게. 자, B2의 값이요. 성별이 남이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B2의 값이 여잖아. 얘가 여잖아. 그럼 얘는 탐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쵸? 얘는 탐이야, 거짓이야? 탐이고, 거짓이고, 탐이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그러면 0.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0, 1, 0, 1. 그쵸? 자, 그러면 식을 봐보세요. 자, 그러면 B2 곱하기 C2잖아.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2 곱하기 C2로 하면 0 곱하기 만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0이지.
1 곱하기 15,000원이고 10,000원이고 17,000원이지. 그러면 0 값을 제외한 15,000원, 10,000원, 17,000원만 남았잖아. 거기에 썸해주니까 뭐가 돼? 남자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고 글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범위가 아니라 1이라고 해봐. 그러면 도 조건에 해당하는 true 되는 애들만 남잖아. 0은 앞만 곱해도 0이니까. 그러면 111이니까 얘 썸해주니까 뭐가 돼? 3이 되잖아. 이해되지? 요게 배열함수. 알겠죠? 요거를 다른 사람 잘 설명 안 해줘. 그냥 조건만 외워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배열함수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보세요. 자, 여기서 sum, if. 자,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는 남이니, 컴마, 요렇게 했잖아요. 그쵸? if가 닫았고, sum 바로 닫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조건 함수의 값이, if 함수의 값이 true잖아. true면 컴마 다음에 오는 true 값이 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참값일 때만 그 대응되는 값이 남는 거야. 그래서 썸을 해주니까 뭐가 돼? 그거에 해당하는 참에 해당하는 값만 썸 해주니까 합계가 구해지는 거지. 근데 만일에요 썸이 아니라 얘가요 에버리지야. 에버리지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지. 왜? 참에 해당하는 값들만 남아서 그 값을 에버리지 씌워서 평균으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요게 배열함수. 요게 두 문제씩 나오다.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어. 조금 더 볼까요? 자, 배열함수 예제로 가보세요. 자, 직무 수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if와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쵸? 직무 수행의 합계로 갑시다, 그냥. 직무 수행의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썸과 if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직무 수행의 합계니까 직무 수행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서명이 관리부야 기술부야 이거니까 얘의 조건은 일단 몇 개? 두 개가 아니야. 자, 그쵸? 부서명이 관리부야 부서명이 기술부야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직무 수행의 합계야?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합계를 구하는 공식 중에 직무 수행은 범위고 앞에 저거는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썸과 if가 쓰여졌으니까 sum, if 조건이 하나니까 따라라라 컴마 범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고 범위에 직무 수행의 범위 얘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딱 누르면 밑에까지 딱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범위는 뭐 해줘야 돼? 그죠? F4를 씌워줘야 돼.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앞에, 이제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C11부터 C33까지의 앞에 있는 대응되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럼 짝꿍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또 중요한 거 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는 관리분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당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무 수행에 합계가 구해지겠지. 썸 대신에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안 나왔어?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오늘은요, 요거만 딱 이해하고 가면 돼. 요거만. 자, 요거만 이해하고 가면 오늘은 성공한 거야. 그러면 이 트치를 그냥 한 거야. 원테스가 완전 잘하는 거야. 지금, 원래 우리가 수업할 때, 첫째 날은 참조함수까지 설명해. 참조함수까지 설명하고, 배열함수 공식을 알려주고, 아까 첫 번째 설명이지. 그 설명까지만 딱 해. 그래서 내일까지 배열함수 공식을 외워오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은태씨가 되게 잘하는 거야. 자, 일단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고 우리는 일단은 따져야 돼. 표의를 이용하여 과목명별 학과의 개수야. 그럼 얘는 일단 합계를 구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아니고 일단 1이지. 그럼 일단은 썸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세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야? 과목명은 뭐고 학과는 뭐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쓰는 거야. 썸을 사용한 조건이 두 개인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로에서 과목명이 C00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과목명을 기준으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는 과목명 이거 선택이 안 되면 다른 셀을 선택해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I4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돼. 우리가 아까 절대 참조하면서 혼합 참조했잖아. F4 영어 걸리고 숫자 걸리고 이거 할 때. 자, 보세요. I4의 경우 나는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밑으로 당길 때 007, 005, 006, 001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얘를 옆으로 당길 때 C002가 옆으로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걸어줘야 돼? 영어의 달러를 걸어줘야 돼? 숫자의 달러를 걸어줘야 돼? 그치? 영어의 달러를 걸어줘야 된다. 요거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영어에만 달러를 걸어준 거야. 왜? 다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라고 만들어야 되잖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걸어줘야 돼? 전자공학과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걸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고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얘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디다 걸어줘요? 숫자에 걸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숫자에만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얘를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겼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뿅 구해지는 거지.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밑으로 당기냐 옆으로 당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변하는 거고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변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배열함수 문제에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해봐. 그 밑에 거. 일단은 뭘 구하는 거니? 학과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평균을 구하시오.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인데 일단은 합계를 구하는 거야? 개수를 구하는 거야? 개수가 아니지. 출석의 평균이야? 과제의 평균이야? 중간의 평균이야? 기말의 평균이잖아. 얘는 합계지, 합계.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건은 몇 개? 각각 하나씩에 들어가는 출석, 과제, 중간, 기말은 범위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조건이 뭐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이런 조건이 하나지. 그지? 그러면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일 때는 하나, 컴마 그 다음에 출석의 범위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출석의 범위를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가로가 되게 중요해.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았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나는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걸어줘야 돼? 절대 참조를 걸어주는데 어떻게 걸어줘야 될까? 나는 밑으로 당겨서 전자공학과에 해당하는 값도 구해야 돼. 그런데 옆으로 당겨서 옆으로 한 칸 가면 과제에 해당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기말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걸어줘?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디에다 걸어줘? 그치, 숫자만 걸어주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숫자만 걸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옆으로 한 칸 당겨주면 D가 E가 되고 F가 되고 G가 되잖아. 그치? 응? 네? 맞아? 내일 또 할 거야. 내일 또 할 건데 지금 봐봐. 출석을 구하고 나는 옆으로 당기면 출석이 가제가 돼야 되잖아. 가제가 중간이 돼야 되고 중간이 기말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영어는 풀어준 거야. 근데 밑으로 당길 때 D3이 D4가 되고 D24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바뀌니까 안 되니까 숫자에 걸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조건.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야? 라고 씌워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얘는 F4를 씌워야지. 왜? 얘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올려주되 얘는 또 어떻게 걸어줘야 돼? 그치, 영어 앞에 걸어준 거지. 왜? 밑으로 당길 때 숫자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영어랑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는 옆으로, 숫자는 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얘를 밑으로 당기고 얘를 옆으로 당기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좀 보여지는 게 배열 함수입니다. 이해돼? 요렇게 해주면 돼. 요렇게 해주고 배열함. 그런데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조금 요런 문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에는 배열함수부터 다시 할게. 배열함수부터 다시 설명을 해줄게. 다시 설명을 하고 배열함수랑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 함수만 하면 그냥 기출문제를 풀면 돼.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커말, 어디지? 커말 1급 자격증 과정에, 여기 내나 이 카테고리에 보면, 최신 기출문제 2019년 상시 2회라고 해서 계산 문제 함수 예습이라고 해서 이게 두 문제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총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그냥 한 번, 두 번만 풀어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중에 좀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만, 한 두 문제씩 기출문제 풀이를 해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너가 스스로 공부할 때, 요 부분에 참조하고 계산 문제를 좀 익히고 난 다음에, 또 넘어가면 좋아. 나중에 볼 때. 근데 지금은 이거대로 하지만, 나중에 너가 혼자 공부를 할 때, 이 영상을 보고,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지금 1, 2에 올려놓는 요거를 보고, 또 문제를 풀고, 1에 1. 이거를 10회짜까지 있거든? 10회짜까지 문제를 올려놓을 거야. 지금 오늘 한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내일 한 거 같이 해가지고, 기초로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3회, 4회 계속해서 이어서 올려놓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해되고 하면 이 문제들을 계속 푸는 거지. 풀어서 70점 합격이니까 70점 이상 맞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10문제 정도 내가 풀잖아? 그러면 그냥 자신감이 생겨. 그냥 내가 풀어도 한 70점은 맞겠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험 볼 때 토일 한 2개월을 다 접수해놨어. 계속 보려고. 그런데 처음 딱 시험 보고 다 취소했어. 왜 취소했냐면, 그냥 기출문제만 풀면 다 풀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돈도 아깝고, 다 취소했어. 다 취소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보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면 돼. 이렇게 엑셀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집에서 그냥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씩만 풀어보면 되지. 문제는 여기 다 올려져 있거든? 올려져 있고, 예제도 다 올려놨어. 그래서 여기 보면, 카테고리의 커마 1급 실기 문제에, 여기 보면, 2019년 0523, 요 버전이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책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한 2019년서부터 한 10회차, 12회차 정도 풀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한 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접수하고 가기 전에 또 올려놨던 그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은퇴는 그 이전에 그 엑셀 수업이 되게 열심히 잘했나 보네. 근데 되게 잘하는 거야. 지금 되게 잘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쉽게 넘어가지 않거든? 2번, 3번 설명을 하고 그 절대 참조 부분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엑셀 기초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야, 너는. 그래서 그 배열함수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하고 내일에 이제 또 이어서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 하면 그건 쉬워. 되게 쉬워. 그냥 이런 거야 느낌만 알고 가면 그냥 문제들을 풀면서 나가는 거죠. 기출문제만 풀고 나가면 뭐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와서 계속 합시다. 해야 될 거는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만 외우고 오면 돼. 그거는 별거 없잖아. 외울 게 없으니까, 거기만, 없으니까, 보고 하면 되니까. 공식만 딱 정확하게 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일에 계속하고, 내일에 되면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먼저 풀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왜냐면, 계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기초를 하지만, 계산 문제를 풀 때, 멘붕이 와, 사실은. 멘붕이 오거든? 멘붕이 오는데 그게 한 번 풀고 또 9구단이랑 똑같아. 9구단. 9구단은 처음에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 외우고 나면 거꾸로도 외우고 게임도 하잖아. 그것처럼.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유형대로 좀 이렇게 좀 적응만 하면 그냥 또 쉽게 풀 수 있거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 따는 거고, 학원생들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다 배워서 하는 거고, 반복해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